이제 알았다. 아, 그럼 그건가 보다. 전화 안 하는 날은 그 양반 혼자인가 보다. 그거네. 대체 뭐 하고 앉아있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자, 봅시다, 우리. 숙제가 198부터였네요. 응. 어떤 거, 숙제를 확인을 딱 한번 해볼까요? 네? 얼마? 이런, 여기, 는 오늘도, 뭐야, 성인과 한살이 강화학생 얘기 있으시나요? 그, 근데요, 오늘? 다들? 무슨 일 시작자 한번 해와서 그런 분들인데, 실질적인 의식은 있지만 알고 있어. 네. 네. 사고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자, 봅시다. 우리 뭐 어려웠던 거 있어요? 정답률들이 다 좋네요. 23년 거? 23년 거? 23년 거? 기억이 안 난다. 23년? 23년 11월 수능이면 24학번인 애들이니까, 아니지, 23년이면 재작년에 고3이었던 애들. 재작년에 누가 고3이었지? 이제 모르겠어. 이제 재작년에 누가 고3이지? 재작년에 내가 뭘 했지? 재작년이면 지금 얘네가 중3일 때구나. 그러면 내가 고3 수업을 했던 애네. 아, 맞아. 걔네가, 아닌가? 재작년에 내가 여기 있었을 텐데? 21년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그럼, 맨날 학년을 막 일로절로 섞어가면서 막 시키니까 헷갈려 죽겠어, 내가. 보통은 이제, 아니야, 모르겠어. 멍청해서 그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23년 수능? 23년 수능? 정말, 너무 오랜 해를 살았더니 이제 한 해 한 해가 막 헷갈려요. 올해가 25년이지. 그치. 가장 최근 수능이 존나 어려웠던 텐데? 맞아. 그러면 요때 뭐고 다 어려웠거든요? 7월 모의고사 이런 건 사실 제가 잘 안 풀어보고 369만 풀긴 했는데, 여기 7월 뒤에 9월이 있을 건데?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없었어요? 딱히? 202번이요? 응, 기백이는 뭐예요? 202번이요? 이렇게. 부모였군요. 그러고 보니까, 음, 오늘 며칠이야? 23일. 와, 이제 너네가 사실상 고3 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네요. 2주 플러스 알파. 그렇잖아. 걔네가 수능 보고 학교에서 사라지면 너네가 고3이야, 어차피. 우와, 좋겠다. 좋겠다. 저기, 산모들 잘 보세요. 산모는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산모를 잘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거든. 진짜로. 그리고 아마 지금 최근 트렌드가 항상 그랬는데, 한 3년째? 올해 산모도 그랬고, 작년 산모도 그랬고, 재작년 산모도 그랬고, 산모가 항상 어려웠어요. 요즘에 그냥 계속 그래. 한 2022년 정도부터. 그래서, 약간 좀 애들을 밟아놓고 가는 느낌? 무슨 과목이든? 딱 이 해네, 23년이네. 산모가 가장 어려웠던 게 재작년하고 22년이거든요. 그때 완전 지옥 난이도였거든. 그래서 22년도 고3 모의고사가 영어 전반적으로도 어려웠었는데, 영어는 그 1등급이 3.89% 나왔어요. 그 절평을 상대평가로 바꿔놓은 거야. 물론 2등급부터는 절대평가 인원에 비해 현저히 많아지긴 합니다만, 그 영어 과목 특성상. 근데 1등급이 4%가 채 안 나왔거든? 3.98이 나왔나 보다. 딱 4% 컷에서 끊어버렸어. 그래서, 근데 그 전년도에도 22년 3월 모의고사도, 영어 1등급 인원이 6% 안쪽이었거든요. 5.xx%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 했는데, 이번 3번은 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썩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약간, 자신감 내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단 잘 보셔야 되고 잘 보는 게 여의치 않으면 잘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통상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하고 제일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냐면
내가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남들도 그만큼 한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그런 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시기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9월 모의고사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6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69하고 수능이야 당연하고 369는 기본적으로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202번. Prior to photography. Prior to는 뭐뭐 이전에죠. 마치 전면부 취급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 이전에, 그럼 사진이 나오기 이전 시대에 이런 말인가 봐요. 빈칸했더라.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빈칸이면 통상 우리가 되게 까다로워하는 유형이야. 그쵸? 주제문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이하 보고 주제문 맞춰봐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주제문이어도 후반부에 빈칸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글을 쭉 흐름대로 따라서 읽어온 뭐 짬? 기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감을 잡은 채로 때려 맞출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역방향이라서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영어 지문이나 글이 어려울 때 보통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후반부에 한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어려워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럴 기대를 조금 해보면서 읽어가시고 이 말에 대한 근거에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자고요. While painters have always lifted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이런 반면에서 콤마까지 잠깐만요. 맞네요. 콤마까지가 while 절이 맞네요. 그러면 이제 화가들은요 항상 lifted 끄집어 올려냈어요. 그리고 particular places 특정한 장소들을 끄집어냈어. out of their dwelling. dwelling은 원래 뭐예요? 그쵸, 살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드웰이 가끔 이런 의미로도 쓰이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다. 여기선 당연히 이쪽 의미야. 자신의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화가들은 특정한 사물들을 끄집어낸대요. 장소를 끄집어낸다고 하면 되겠다. 풍경화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뭘 그릴까요? 뭐 한강변, 여의도 한강공원의 그림을 그린다 하면 그 한강공원이란 장소를 쑥 들어서 내 화폭에 옮기는 거잖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And transported them elsewhere. 그리고 얘네들을 다른 어디론가로 가져간대. 그런 반면에 paintings were time consuming. 반면에가 아닌가요? To produce relatively 맞네요. 그러면 그림이라는 것은 time consuming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to produce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야. 지금 이제 사진 이전 시대에는 이랬다가 빈칸이니까 사진과의 비교인 것 같아. 사진은 우리가 여의도 가가지고 찰칵 찍으면 끝이잖아. 근데 내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그곳을 화폭에다가 옮겨서 집에 가져가든지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and one of a kind.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가 되겠죠. 얘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ich is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서 움직인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뭐 하기가 이동시키기가 어렵고요. and one of a kind는요. 똑같은 것, 동류, 동족의 것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똑같은 동류의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동류의 컷이라고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transport and one of a kind. 얘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한 번에 하나. 그러면 이쪽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들어줄 수 있다. 그쵸? 화가가 동시에 그림을 10장을 그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especially took place. multiplication,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 다발성이라고 하나요? 다발성.
이라고 해봅시다. 사진이라는 것에 이 다발성이라는 건 take place,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with 이것과 함께 introduction of halftone plate in 1880s. half 뭔 소리 하는 거죠? 아니 이거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1880년대의 하프톤? 톤? TON도 아니고 TON이네요. 그럼 일단 고유명사처럼 읽어봅시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뭐. 그럼 1880년대에 하프톤 플레이트라는 것의 도입과 함께 사진이 다발화되었대. 좀 다양화? 여러 군데서 발생하게 되었대요. That made possible the mechanical reproduction of photographs in newspapers. 그리고 요 하프톤 플레이트라는 게 made possible, 가능케 해주었어요. mechanical, 기계적인, reproduction은 재생산 복제죠. 그럼 사진에 newspapers, periodicals, books and advertisement 이만큼 전명구네요. in 뒤에 신문이나 periodical은 period,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뭐 잡지나 신문 같은 것들, 통상 근데 신문은 newspaper이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정기 간행물이라고 해요. 잡지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가져.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이나 책이나 광고 안에 이런 데 안에 사진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 이 하프톤 플레이트는 그럼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사진이라는 건 이렇게 쾅쾅쾅쾅 하고 찍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로 치면 복사기랑 유사하게 뭔가의 모습을 그대로 프린터랑 유사하게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장비의 도입과 함께 사진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 같습니다. Photography became coupled to consumer capitalism. 사진이라는 건 became coupled, become pp의 형태네요. 뭐뭐 하게 되다, 사실상의 수동태죠. 그리고 커플이 동사로 쓰이면 짝짓다, 잇다, 결합하다 이런 말일 거예요. 사진은 결합하게 되었어. 뭐랑? 소비자 자본주의랑. And the glue was now offered. 그리고 이제 세계에는 제공받고 있습니다. In limitless quantities, figures, landscapes, events. 요까지 한번 끊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 세계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받고 있어. limitless니까 끊임없는 양과 figures, 뭐 형태나 풍경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제공받고 있어.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or only as picture for one customer. 이렇게 가봅시다. 지금 명사 덩어리가 이만큼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 quantity, figure, landscape, events. 걔네들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진이 담고 있는 다양한 것들은 이전에는 utilize, 활용하다, 이용하다죠. had pp니까, had been pp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사진이라는 게 잘 널리 활용되기 전까지는 잘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either A or B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at all 초 앞에 not이 있어요. not at all이니까 전혀 활용되지 못했거나 or B 했거나 아니면 B의 경우는 only 오직 이런 경우로만 이런 것으로만 활용되었어. pictures 그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선 for one customer 단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한 그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진들을 보고 사는데 이 사진이 다발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사진이 다발한다. 사진이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이제 흔해진다라는 말일 텐데 그렇게 사진이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기 이전에는 세상을 풍경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건 그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는 건 내가 돈이 좀 많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어야 화가를 고용해가지고 야 저거 좀 그려갖고 와봐 이랬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한 뭐 그림 혹은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비쌌을 테니 그런 사진 내지는 그림으로서만 활용되었을 거란 얘기죠. 옛날에는. 그리고 with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이것과 함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arrangement, 배열과 함께요. 배열, 배치, 마련, 준비 이런 말이죠. 그럼 자본주의가 배열한 거야. arrangement of는 뭐뭐를 배열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세상에 대한 배열이나 배치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세상을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죠. 자본주의라는 게 세상을 백화점과 같은 형태로 재구축, 재배열하는 것과 함께 the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representations 왜 점점점을 쳐놨대요? 그냥 중략한 건가 봐요. 그러면 proliferation보다 prolific이라는 형용사를 조금 더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거기 나올걸요? 워드마스터 하이퍼에 있는 단어일걸? 아산하는 이런 말이죠. 아니면 뭐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이라면 그러면 proliferation은요. 가산, 뭔가가 많이 출산이 된다라는 건 무언가가 확산된다는 말도 되고 번영한다라는 말도 돼요. 그쵸?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창하고 번식을 잘한다는 말이니까 그럼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representation 하면 뭔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잘 순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representation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표현이라고 해봅시다. 무언가를 나타내고 대표하는 거니까. 그럼 표현의 확산과 순환이라는 것이 원래 문장은 조금 더 길었을 것 같은데 중략해놨어요. 그리고 동사입니다. achieve, 달성합니다.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형용사하고 형용사한 이거 어디 가니? 똑같은데. global magnitude, 전 세계적인 규모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spectacular, 극적이고 장관인 이런 말이죠. 아주 굉장하고 사실상 inescapable, inevitable하고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대. 이씨 뭔 소리니? 일단 자본주의라는 게 발달하면서 세계를 백화점처럼 만들었대요. 그럼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은 세상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 어디로 가도 어디를 가도 마치 백화점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됨에 따라서 무언가를 대표한다라는 건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진 기술이나 사진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번성하고 잘 순환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 순환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매우 확산되게 되었어요 정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radually photographs became cheap, mass-produced objects. 점차적으로죠. gradually 사진이라는 건 값싼 mass-produced 대량 생산이죠. mass는 질량 혹은 덩어리 이런 말이니까 대량 생산된 하면 되겠네요. produced pp니까 사진이라는 건 저렴하고 대량 생산되는 물체가 되었어. That made the world visible, aesthetic, and desirable. 이렇게 하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형용사, and 형용사예요. 나열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네요. 세상을 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aesthetic, 미적이고 아름답고 desirable, 바람직하게 만드는 그런 사물이 바로 사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잘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periences were democratized by translating them into cheap images. 경험이라는 건 민주화되었대요. by ing 함으로써 그리고 translate A into B예요. A를 B로 전환시키다지. 그것들을 them이 가리키는 건 experience겠죠. 경험들을 cheap images, 저렴한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경험이라는 게 민주화가 되었대. 민주화가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뭔가가 쉽게 말해 요즘에 우리 사회 이슈가 경제 민주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내가 이건희 이재용이에요.
그럼 삼성을 누구 맘대로 굴려? 내 맘대로. 그지? 이건 민주적인 회사예요? 아니죠. 독재적인 회사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제 민주화라는 건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이 회사의 운영에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걸 민주화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화라는 개념은 좀 N빵이 잘 분산돼 있는 거야. N빵이 잘 되고 있는 거. 그러면 경험이라는 게 민주화되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원래 내가 노비예요. 나는 원래 뭐라고 하지? 난 돌쇠였다고. 돌쇠도 안 어울리는데. 난 촉새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맨날 아궁이에서 불만 대던 애야. 이 나무 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해오다가 중간에 땡땡이 좀 치고 이런 애였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은 뭐밖에 없어? 아궁이, 산, 가끔 장작패기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양반님들은 뭐예요? 막 이렇게 대골 같은 막 이런 막 술집 가가지고 정자에서 막 술도 드시고, 조정회도 들어와가지고 막, 임금님 얼굴도 보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폭넓은 경험에 비해 이 촉새의 경험은 아주 하찮단 말이지. 이건 이분의 경험이 민주화되지 않은 거잖아. 엠빵이 안 돼 있어, 분산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 서양 애들로 치면 귀족의 경험과 노비의 경험은 달랐을 텐데 그런 경험이 이제 민주화되는 거야. 모두가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그 수단은 뭐였는데 이 경험이 뭘로 바뀌니까 저렴하게 잘 구할 수 있는 사진으로 바뀌니까 light, small and mass-produced photographs. 그쵸, 나열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또 형용사 3개 붙여놨어요. light 뭐 가볍고, 그쵸, 사진 가벼워요. 작고 대량 생산 가능한 그러한 사진이라는 게 became 되었습니다. dynamic vehicles 아주 역동적인 장치가 되었다라고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는 vehicle 차량으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아주 역동적인 무언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대. For the spatio temporal circulation of service. 그러면 spatio temporal 이렇게 끊으면 돼요. 얘는 spatio는 spatial이라고도 써요. 공간적인이죠. 이렇게도 쓰고 spatial으로도 씁니다. 공간적. 그리고 temporal 얘는 시간적. temporary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적인 동시대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시공간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영어는 거꾸로예요. 공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적 장소의 순환을 위한 아주 역동적인 장치가 되었어요. 여기서 장소가 순환한다라는 건 뭐야? 우리는 뭐 아랍의 풍경을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면 이집트나 이런 데를. 하지만 뭐라 그러네. 그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걸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순환하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지. 예컨대 100년 전의 이집트의 사진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그 100년 전이라는 시간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순환돼서 오는 거야. 특정한 장소에 대한. 그리고 시간은 아주 역동적인 장치가 되었대요. 그러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얘랑 얘가 지금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럼 사진 이전 시대에는 그럼 사진이 없던 시대야.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렴한 이미지로 잘 공급되게 되었고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게 되었어. 그럼 사진이 없던 시대에는 경험이 확장되지 못했고 글쓴이가 사용한 표현을 사용하면 경험은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으며 시공간은 순환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Paintings alone connected with nature 그림 혼자서 연결되어 있었대요. 자연하고. 맞는 말이기는 하네. 일단 그림만이 연결되어 있었다. 근데 사실 사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효과랑 대비시키는 느낌은 조금 약해. 2번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얘는 뭐 그냥 예술이죠. 지금 예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주된 형태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Art held up a mirror to the world. 예술이 hold up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거울을. 세상에 대한 거울이었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쵸? 세상의 풍경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 그림밖에 없었으니까 뭐 조각도 가능할 테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핵심적인 표현 같지는 않아. 사진하고 대비되고 있진 않거든. 사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흑백으로 나눠서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4번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여행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 않았다. 뭔 개소리야. 5번 Places did not travel well. 이 표현이겠네.
장소가 잘 이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 빈칸 뒤에 한번 나오잖아요. 어디 있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특정한 장소를 들어 옮겨서 다른 데로 갖다 놓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옮겨갈 수는 있는데 다만 뭐라 그랬어? 이동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만 그릴 수 있는 그래서 대중화가 되지 않는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 매체였는데 사진은 뭘 할 수 있어? 이 장소를 들어서 쉽게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에 실어서 여러 군데 퍼뜨릴 수가 있게 있었다 라는 의미니까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건 없나요? 그러면 어디까지였죠? 쑥 넘어가서 207번으로 가봅시다. 오 짧다. 방금 거 길기도 왜 이렇게 오지게 기냐? 이거 고1의 장문보다 길 것 같지 않아요? 고1 모의고사 장문 41, 41보다 길어 보이는데? 네, 207번 한번 풀어봅시다.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운데, 첫 번째 문장 해서 안 돼도 두 번째 문장이라고 바꾸는데, 사실. 결국은 첫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은 사실 두 번째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밑밥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짧으니까
후다닥 해봅시다. Over the last decade, 지난 뭐죠? 10년 동안,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요까지가 주어네요. 관심이죠. given, 제공된. 여기에 주어졌던 관심이야. 어떻게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 걸까에 대한 관심은 has foregrounded. foreground는요. 앞으로 불러오다 이런 말이거든. 명사를 먼저 쓸게요. 죄송해요. 명사로는 말 그대로 전면이야. 앞쪽. 그리고 동사로는 앞으로 불러오다. 세우다. 그러면 뭔가의 제일 앞에 있는 건 대장이나 중요한 사람이잖아. 중시하다.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되고 여기선 중시하다라고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법을 배우는 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걸 중시하게 되었대. Nature of textuality. Nature는 본질이죠. textual이 텍스추얼이 텍스트의야. 그러니까 글로 된이라는 말이고 textuality는 글의 성질, 글로서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것이 갖는 성질의 본질을 중시하게 되었대. 그리고 and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여기는 지금 전명구 병렬 구조잖아요. 여기도 nature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ature of 이것의 본질이야. 서로 다르고 상호 연관된 방식들의 본질에 대해서 중시하게 되었대요. In which readers of all age make text mean 방식인데 원래 in하고 way가 짝꿍이니까 way in which면 뭐뭐 하는 방식 way how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독자들이 전 연령에 있는 독자들이 make 목적격 보어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들어가 있고 글이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중시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이 글을 읽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글이라는 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럼 애들은 글을 어떻게 읽고 어른은 그럼 글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모든 연령대에 있는 독자들이 글이라는 것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 그 상호 연관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좀 이해 안 됐어도 여기서 글쓴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라는 걸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Reading now applies to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읽기라는 것. 그러면 여기 따옴표나 쌍따옴표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건 그냥 읽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거나 함축적인 의미가 있거나 혹은 이거랑은 다른 의미로 쓰였거나 정도의 그런 장치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럼 독해, 읽기라는 건 이제 적용된대요. 훨씬 더 great number of 다양한 representational forms 앞에도 보셨죠? representation 표현이었어요. 그럼 얘는 표현적인 형태의 읽기가 적용된대. Than any time in the past. 그 어느 과거에 보다도 더 다양한 형태의 읽기라는 말이 적용이 된대요. 그럼 아주 다양한 표현적인 형태에 적용된다고 했으니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준 겁니다. Pictures, maps, screens, design, graphics, and photographs. 이러한 것들. 여기서는 뭐 그림이라고 할까요? 사진이라고 할까요? 사진이나 지도나 스크린 화면이죠. 화면이나 디자인 그래픽이나 얘는 그림이네요. 아래 포토그래프가 있네. 사진과 같은 이 다양한 매체들이 are regarded. 전부 다 여겨진다는 거죠. as text. 텍스트로 여겨진대. 그러면 이 말이구나. 이제 reading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글을 읽는 걸 read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reading이라는 게 영역이 확장되어서 지도도 읽는다고 하고 디자인도 읽는다고 하고 사진도 읽는다라고 칭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이거에 더해서네요.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죠.
innovations, 혁신에 더하여. 이거 말고도야. 혁신이라는 건 made possible, 가능케 되었습니다. in picture books, 그림책이라고 하면 좋겠네. 뭐 어린이용 책 같은 거. 그림책에서의 혁신이 가능해진 것 이외에도 뭐에 의해서 새로운 인쇄 기법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인쇄 과정을 통해서 그림책에서 혁신들이 가능해진 것 이외에도 design features also predominate in other kinds. 디자인적인 feature, 특징, 여기선 요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factor 같은 의미로. 그러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한편으로 predominate, 사전에 지배하다니까요. 얜 지배하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두드러지다, 특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지배하고 있어. 혹은 두드러지고 있어. 다른 종류에서도. 그러면 앞서 in addition to로 시작했으니까 그림책에서 다양한 혁신이 가능해졌는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 그림책 하면 이제 그림이 떠오르잖아. 앞 문장하고 좀 연결해보면 그림도 읽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읽게 된 거고 한편으로는 디자인 하면 뭐 시각적인 표현 방식일 테니 디자인이라는 게 다른 데에서도 중요해졌대. Such as books of poetry and information text.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도 Books of Poetry는 시의 책이니까 시집이겠네. 시집이나 정보를 다루는 글에서도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야. 그림책은 당연히 그림이 중요하겠지. 근데 시집도 이제 그림이 중요해. 그러면 앞서 한 문장이랑 계속 이어보면 읽기라는 게 더 이상 텍스트, 글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읽을 대상이 폭이 넓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짧으니까 딱 하고 싶시다. 자, 그러므로예요. 그럼 여기 뒤에 글쓴이가 꽤 중요한 말을 하겠구나라고 눈가를 힘 주셔야죠.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그럼 이제 이 읽기라는 행위가 더 복잡한 무언가가 된 거야. Interpretation, 해석이죠. 뭔가를 해석하는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었어. Than it was, 그랬던 것보다. 왼절할 때 그랬던 것보다.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printed text.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 인쇄된 텍스트. 그러니까 어릴 때 읽던 책에서 글을 읽던 그 시대에 비해서 그 사람 저 애 하나 잡는 거냐? 읽기라는 게 좀 더 복잡한 일이 된 거야. 그리고 요 printed text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콤마 찍고 부연 설명한 겁니다. Sketches or pictures as an adjunct. 아래 있네요. 부속물. 그러니까 어린이 책에는 보통 그림책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부속물로 딸려 있는 그 그림 옆에 있는 글에 집중만 하면 됐을 때에 비해서 이제 오늘날 뭐 어른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나 조금 큰 사람들, 어른인 사람들의 읽기라는 건 조금 더 복잡한 해석의 방식이 된 거야.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이제 아이들은 여기로부터 뭔가를 학습해요. 그림책에서부터 뭔가를 학습하는데 that words and illustrations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대절하는 그림책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인쇄술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도 그림도 다양해지고 뭐 컬러도 많아지고 채색도 화려해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글이나 illustration 뭐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일러스트라고 하나요? 글과 사파들이 동사하고 동사한대요. 보완하고 서로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책에서부터 아이들은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제 reading is not simply 읽기라는 건 단순히 뭐가 아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그런 행위만은 아니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도 읽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쳤다 갑시다.
무슨 나오나? 그러면 우리 다음 거 가봅시다. 208번. 좀 길어졌다. 209가 저긴가? 비슷한가? 네, 208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 목소리 남을 보시. 이를 말하면 돼요. 오늘 100% 잘한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냥 한번 쭉 간단하게 볼게요. 뮤지컬 스코어, 악보죠. 스코어라고도 쓰고요. sheet라고도 써요. 악보는 within any film, 그 어떤 영화든 간에 영화에 들어가는 악보는 add, 추가합니다. layer, 어떤 층을 더해준대요. film text, 영화의 텍스트니까 대본이겠지. 영화 대사나 대본에 추가적인 층을 입혀주고 which goes beyond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그리고 그것은 이 이상으로 간다니까 이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단순히 imitating, 모방하는 게 아니라 action viewed는 PP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뭐라고 하죠? 관객의 눈에 들어오는 행동을 그냥 따라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 영화에 한 층을 추가해 준다는 거야. In films that tell of futuristic worlds, 이러한 영화에서네요. tell A of B가 A에게 B에 대해서 얘기하다죠. 그럼 미래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composers 주어고 콤마는 삽입구죠.
그래서 have added가 동사고 much like sound designers 이만큼은 마치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수리 음향 설계사라고 내 맘대로 해볼게요. 음향 공학자, 음향 설계사랑 비슷하게 작곡가들은 added freedom, 자유를 더한대요. To create a world, 이런 세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that i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이 관객에게 혹은 시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곡가들도 자유를 더해준대요. However, 그렇지만 그럼 앞에 하고 지금 대비되는 얘기가 나올 건데 작곡가랑 앞에서는 음향공학자라고 하면 음향공학자랑 작곡가들이 둘 다 비슷하게 하는 일이었고 이번엔 unlike네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composers often shy away from creating unique pieces 작곡가들은 자주 shy away from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어디로부터 멀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Creating unique pieces.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That reflect these new worlds and often 풀어야 되겠네요. 대절하는 그런 작품. 이러한 새로운 세상, SF 영화니까 본 적도 없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잘 반영해주는 아주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기피하는 거야. And often present. 그리고 동사 병렬 구조. 자주 악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that possesses familiar structures and cadences. 뭐 cadence는 운율이라는 말도 있고요. 리듬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억양이나 그 음의 높낮이 우리말에는 딱히 우리말도 있나? 아 있군요. 그 뭐죠? 그 부산 사람한테 시키면 되게 웃기게 한다는 무슨 스무디지?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 거. 그죠? 걔네들은 있잖아. 그게 케이던스예요. 어떻게 하죠?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 느낌인가요? 사실은 주변에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고향이 근데 대학교 때 친한 애들이 다 경상도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서울에 들어가도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경상도에 들어가면 애들이 그래서 저기 친한 뭐 선배나 동기나 이제 후배들 고향을 보면 마산, 구미, 김해, 부산, 양산 또 어딨지? 대구 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상도 악센트에 대한 적응도가 좀 있다 안 하나. 저는 이렇게 나름 팔도 사투리에 능합니다. 전라도 말씨는 원래 이제 원어민이고, 그쵸? 네이티브고, 경상도는 저희 대학교 제 또 친한 후배 중에 강릉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걔가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선배일 때 야, 땡땡아, 야, 강릉에는 진짜 감자가 많냐? 이랬더니 걔가 형 아니에요. 강릉에 감자가 없어요. 이러는 거였어. 뭐야, 저 새끼 북한에서 왔어? 야, 네 말하는 거 보니까 강릉에 감자 존나 많겠다, 이 새끼야. 그래서 저 사투리 안 쓰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저 씨발 존맛볼 뭐야, 저거. 근데 강원도 말투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취직을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왔다 강릉으로 돌아갔거든요. 강릉 농협에 다녀요. 그래서 뭐 하고 지내냐 했더니 아 형님 요즘 여기 장난 아니에요. 너 씨발 사투리 교정된 것도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 뭐 이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막 이러고 억양이 되게 특이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케이던스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박자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듬이나 박자. 그래서 그 작가들이 악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구조 혹은 친숙한 운율 혹은 리듬, 박자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곡을 쓴다는 거지. While it is possible that this may interfere with creativity and sense of a space and time, while 절이 time까지네요.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죠. 대절하는 게 가능한 반면에 it in fact니까 결국 빈칸에 들어갈 건 여기 while 전에 있는 말의 반대말 골라보세요 잖아요. 그러면 대절의 내용은 얘가 interfere with는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말이죠. 뭐뭐를 방해하다, 간섭하다.
근데 강릉 가봤더니 감자밭 존나 많던데. 사골단지 감자밭이던데. 지금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7, 8년쯤 전에 강릉에 놀러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강릉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한 5층이더만. 그래서 이제 강릉에 가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술 먹고 이제 놀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제 강릉을 이렇게 갔는데 뭐 강릉 시내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 이제 이런 데를 걔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뭐 무슨 건물에 내리면 된다길래 말하자면 교보타워에서 내리면 된다길래 택시 타고 교보타워에 가서 내렸어. 내려가지고 그럼 거기가 교보타워 땡땡점이 이제 강릉 시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슨 음식점이 맛있다 이래가지고 내렸는데 야, 시내가 어디야? 어디가 시내가 어디가?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어요, 아예. 갖고 약간 그 무슨 느낌이냐면 그 종로에 그 뭐, 아, 거기 광장시장인가? 무슨 시장이죠? 종로에 그 아무튼 종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지붕 켜 있는 재래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쪽 그 언저리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시장터 같은 느낌이니까. 그 청계천 쪽에 이렇게 막 상가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3층, 4층 이런 건물들. 그런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러고 또 어디 이제 그 뭐죠? 경포대?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제 갈 때는 택시를 탔는데 올 때는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런지.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1시간 20분인가 기다렸어. 버스가 안 다녀. 버스가 없어. 낮인데 버스가 없어. 그래서 야 씨발 강릉 존나 총구석이구나. 그래서 이제 양껏 놀려줬죠. 야, 이렇게야. 야, 감자돌이, 강릉 감자밖에 없던데, 이 새끼야. 높은 건물, 어디서 높은 건물, 이러고.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사실, 작곡가들이 완전 새로운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익숙한 곡을 만들어낸다는 게 간섭할지도 몰라 창의성을요. 그리고 창의성과 sense of space, 공간감이에요. 공간. sense of space and time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좋겠네, 이렇게. 역시 괄호가 더러워졌네요. 그럼 시간과 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시공간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공시간이라니까. 얘네들의 표현 뭐라고 하죠? 순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나 창의성에 간섭하거나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반면에니까 여긴 좋은 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익숙한 곡의 형태를 우리에게 제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다 괜찮은 말이 들어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3학년 지문은 더더군다나 빈칸 지문이니까 그렇게까지 만만하지 않구나 하고 이제 울면서 다시 올라가야지. 그럼 이제 사실은 이렇단데 그럼 얘하고 반대되는 표현이라서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단서는 어딨지? 여기 있겠죠 뭐. 그쵸? 그럼 빈칸 후반부에서 단서를 잡으셔야겠죠. Through recognizable scores 아까 스코어가 위에 나왔죠? 뮤지컬 스코어. 그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악보를 통해서 Visions of the future war a galaxy far, far away 이만큼이 한 덩어리네요. 그럼 미래에 대한 비전, 뭐 느낌이나 시야라고 할까요? 가시성, 미래나 혹은 갤럭시, 은하야.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나 미래에 대한 이 시각적인 정보가 이 비전, 상이라고 할까요? 비전이나 이미지가 can be placed, 위치될 수 있어요. within a recognizable context. 뭐 안에 인식할 수 있는 맥락 속으로 들어오게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줘야 영화에서 SF 영화 같은 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뭔가 상상의 창작물 같은 게 막 튀어나오잖아. 근데 애초에 눈에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막 자꾸 나오는데 음악까지 뭔 소린지 모르겠을 노래가 나와버리면 이게 뭔가 영화의 이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 가능한 음악들이 귀에 부금으로 들림으로써 아주 먼 은하라거나 미래에 관한 이런 상들이 우리가 인지 가능한 맥락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관객의 이해도를 돕는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네. 뭐 기왕이 읽은 거 마저 읽읍시다. Such familiarity allows the viewer to be placed in a comfortable space. 그러한 친숙성은 그럼 여기 앞문장이 관객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는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얻고 답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 관객들이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편안한 공간에 위치하도록 해줘. 아, 그러니까 낯선 장면을 목도하면서도 안정된 그런 느낌을 제공하는구나. 영화의 이해를 돕는 맥락이 있구나. 그래서 그럼 2번 하시면 되겠죠. Aid in viewer, aid in 하면 누구누구를 돕다예요. 그래서 access to film,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33분인데요. 33분인데 지금 쉬고 나서 20분도 안 지났는데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빠르게. 209번만 빨리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부사 invariably는 always랑 같은 뜻이에요. 다양성이 없게라는 뜻입니다. 까지는 읽으면 될 것 같죠. 해석들이 맡길까봐 upon은 요청하나요? 그러니까 이해 위에 있잖아요. 이 call upon은 요청 같다요. 그게 한번 세워주시고 묘하게 약간 후리네요. 지금 이제 예. 화가가 다양한 진정을 들렸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비판이잖아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이 모든 그림에서 빠져 있는 건 형이나 맥락이 빠져 있대. 그냥 사람 얼굴만 그려놓은 거야. 하면 좀 답을 찾기 쉽지 않을까? 꺼지는 것 같으니까 같이 봅시다. 근데 좀 그렇지 않아? 맥락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5만 5천 개의 사람 표정을 그렸는데요. 5만 5천 가지가 표현이 되면 별로 안 놀랍지 않아요? 그죠? 5만 5천 가지를 내가 나름 그렸는데 내가 표현한 건 한 두 개로 압축되는 거지.
그리고 왜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인간이 웃을 때 표정하고 울 때 표정이 거의 같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후딱 가봅시다.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심리학 연구들이 있었어요. In which 이런 연구예요. Subjects were shown, 실험 대상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진을 실험 대상자들이 보게 된 거야. Of people's faces,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요. Then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f state of mind events. events는 아래 별표에 있죠. 드러난, 표현된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연구에서는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 얼굴을 보여주고 자, 이거 해주세요. 맞춰보세요. expression, 표현이나 state of mind, 감정 상태를 이 그림에 드러난 감정 상태를 맞춰보세요 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얘는 항상 일관되게 consistently랑 비슷한 의미예요. always나 consistently. 이 결과가 굉장히 섞여 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기 두 줄을 해석을 잘했으면 바로 빈칸에서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10가지 표정을 10명한테, 100명한테 보여줬다 칩시다. 그러면 A는 1번은 울어요, 2번은 기뻐요, 3번은 화났어요인데 B는 1번이 기뻐요, 2번이 울어요, 2번이 화났어요, 3번이 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일관적으로 막 섞여 있다라는 얘기야. 사람들의 판단이.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물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고 감을 잡으면 되겠지. 17세기에 이 사람이 그렸는데 얼굴을 그렸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묘사하는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화가들에게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은 아까 call upon 요청하다라고 했어요. 화가들이 요청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 to represent 표현해달라고 표현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달라는 그림을 요구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내가 요구받을 법한 모든 표정을 다 그린 거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수정하는데 아까 결과가 막 섞여 있었다고 하니까 추측이 엉망진창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정말 놀라운 건 100가지 표정을 그렸는데 그 100가지가 다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더라 라거나 사실은 100가지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한 3가지로만 이해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놀랍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빠져있는 것이죠. 이 모든 작품에서 빠져있는 것은 바로 setting, 보통 환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그림의 그림 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나요? 피사체가 처한 환경이나 맥락들이 다 빠져 있대.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그러면 determinate는 확정적인 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감정을 확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한 그런 맥락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이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보통 좋아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해졌다. 근데 여기 뒤에서 요 사람 배경에다가 혹은 앞에다가 누군가가 칼로 사람을 쑤시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감정을 결정적으로 결정짓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빠져 있으니 우리가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번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그럼 어떤 수의 그림들은 몇몇 그 그림 내 숫자들은 대체될 수 있었대요. substitute는 A for B죠. 그래서 B를 A로 바꾸다잖아. 그럼 얘는 대체될 수 있는 거야. 무엇으로? for another. 다른 그림하고 바꿔도 되는 거야. 웃는 사람하고 우는 사람하고 눈물 빼고 그려놨더니 둘이 서로 교체했을 때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더라라는 거죠. without loss. 아무런 손실이나 손해 없이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5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10번부터네요.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210에서 219 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단어가 25, 6, 7, 8. 6, 7, 8이니까 단어는 23에서 25 하면 되나? 22에서 25를 해야 되겠죠? 그 말 지나면 4개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